안녕하십니까, 이금갑수입니다. 자, 매년 찍는 학습법이지만 올해는 좀 더 남다른 느낌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의 학습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게끔 뭐든지 천편일률적인, 오늘 코가 조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천편일률적인 방법,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자기의 주어진 상황이나 자기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 떠도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더 헷갈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어떤 학생들의 학습법에 대해서도 그런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좀 선생님들도 일부 좀 튀고 싶은 마음에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하면 돼,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 버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부라는 게. 여기 있는 인가쌤은 여러분 전교 최고의 점수도 받아봤고요. 예, 또 민망한 점수도 받아봤고, 이렇게 인생의 굴곡이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못했으면 방법도 모르고 좀 당황스러울 건데, 처음에는 워낙 어릴 때 잘하다 보니 커서 성적이 떨어질 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나 왜 이럴까, 왜 안 오를까, 해도 왜 안 될까,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보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여러분께 설명하는 이 공부법은요, 어떤 이근갑의 어떤 공부법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공부법이라기보다는 이 공부법을 통한 아마 인생 역전,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을 한번 바꾸고 싶죠.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바꾼 사람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운이 좋은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운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더더욱 도박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운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가봅시다. 작년에 수능이 조금 어려웠죠. 어려가지고 하여튼 좀 많이 어려웠지만 적중 등등등 그런 거야 좀 민망할 정도 세면 안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많은 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왜 못 올리냐면, 나오면 뭐합니까? 못 풀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정말 민망한 거예요. 왜냐면 적중이 된 데서 성적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솔직히 적중을 더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 많이 됐어요. 그래도 못 봅니다. 왜? 주어진 조건이나 문제가 어려우면 못 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46번 체크 문제 내가 이번에 논술할 때 한들 막 물어보길래 쌤이 말했어요. 그거 아마 그대로 맞는 거로 아마 정답 처리될 것이다. 왜? 수능의 본질상 그렇게 안 나올 수가, 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도 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까지 갖출 수 있게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쌤이 옛날에 이 공부법이 M사에 있을 때요, M사 전체 선생님 중에 클릭이 제일 좋았습니다. 공부법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생각이나. 왜냐면 쌤은 여러분의 지금 고통받은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나 잘하는 학생, 대부분 학생의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내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면 아마 자기 이야기를 하는 느낌 받을 거예요. 믿고 따르세요. 나는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를 힘들게 다녔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 여러분을 가르쳐라고 하는 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데 정말 도움되는 얘기 많은데, 내가 이 강의 듣고 내 강의 들어서 100% 올려,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그런 진심으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미래를 향해 나가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공부를 하려면 먼저 태도부터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태도를 바꾸는데, 여러분, 쌤이 작년 넷기순가 강의할 때 태도 이걸 굉장히 강조도 있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안 할까? 귀찮거든. 사람이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쌤 생각에는 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 아마 공부 성적에 아마 70% 이상을 아마 결정질 겁니다.
거의 결판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태도는 그냥 겉보기에 앉아있는 자세, 공부한 모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먼저, 일단, 정신적 측면에, 어떤, 요것도 일종의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이건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을 함께 하겠는데, 아마 고3은 이런 게 잘 안 생길 거예요. 근데 함께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재수생은 아마 이제 성적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고3하고 섞어서 해줄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후반부터 점수가 떨어졌고요. 1학년 후반에 보면 1학년 중반부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는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쌤이 그때부터 좀 우울했습니다. 사실은요. 고2 때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고1, 2. 성적의 어떤 급하락. 우울함이 밀렸죠. 솔직히 이때는요, 딱 까놓고, 고1 때, 하라겠죠. 특히 이제 총 또 고2 때입니다, 이게. 앞에서. 우울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를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요. 그냥 우울하다 보니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냥 열심히. 뭐 문제집도 그냥 문제만 풉니다. 문제만 풀고 뭐 내신 대비에만 급급하고 뭐 영어 단어 같은 것도 막 전부 다 공부도 그때 계획 없이 계획 없이 거의 뭐 이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했다가 또 막 애들하고 떠들었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어쨌든 이런 연속이죠. 그냥 열심히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적 전혀 안 오릅니다.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사회 나오도 이런 상태밖에 안 됩니다. 불만만 많고.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이제 뭔가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처음 했어요. 어떤 인생 어떤 역전에 대해서 한번 그 1차적인 이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고3 때, 이 고3입니다. 정말 나 바꿔보죠. 왜 바꿀 계획이 있었어요. 이 고2 때 우리 반에서 성적이 상당히 안 좋은 학생이 있었어요. 쌤은 남한테 컨닝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나는 원래 학원에 나도 그렇지만 나는 내 것만 딱 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도 피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고2 때 우리 짝이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딱 까놓고 얘기할게.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걔가 그런가 봐. 윤리다 윤리 그런 거예요. 윤리가 1단이었어요. 1단이. 그 1단이 좀 보여달라고 내가 1단을 왜 보여달라고 그러냐. 아니 3단이 4단이도 아니고 하니까 하는 말이 언니하고 둘이 그러니까 누나하고 둘이 있는데 그 누나가 고생해서 자기를 뒷바라지 해주는데 자기가 그래도 수미 한가 중에 양하고 가는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근데 윤리는 완전히 가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중간고사 박살났기 때문에 기말이 끝날 것 같다 그럽니다. 공부도 안 했는데다가 그 나보고 딱 딴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윤리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도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참 두려웠어요. 그래서 쌤이 나도 참 간이 부었죠. 이 종이에 답을 써서 앞에 이렇게 넘겨주고 나왔어요. 진짜 걔 설득했다 해서 걔한테 설득당했죠. 딱 일찍 끝나고 나와가 윤리 이런 건 좀 쉽지 않습니까? 탁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했는데 갑자기 너 뭐야! 뭐 교실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놀래가 문틈으로 봤더니 걔가 들킨 거예요. 이런 말로 달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줬어! 이렇게 과음 지르는데 그럼 버텨야 되는데요. 그 친구 안 버티고 금가비가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나도 충격받았어요. 왜? 그 친구 그렇게 빨리 입을 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바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바로 샘 담임한테 이야기하고 샘 담임은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그 다음 우리 시험 며칠 동안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시험을 아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쌤이 싸웠어요. 왜? 윤리 차라리 F 뜨라. 빵점 매기라. 난 차라리 이거 다른 과목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쌤도 나에 대해 실망했는지 보니까 네 자식 이근갑이 네 같은 놈이 말이야 학교의 이미지 흐리는구나 그래요. 내가 왜냐면 화를 내면서 그 쌤이 이제 자꾸 심하게 말하니까 아니 학교의 컨닝 뭐 어디 한둘이 하냐고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갔더니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모셔오란 거예요. 나 어머니한테 죽어도 깨라도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내가 쌤한테 쟤하고 해결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 이미지 망친 놈이라고 하면서 네 같은 새끼는 유기정학이야 그런 거예요. 유기정학은 학교를 한 5, 6일 이상 못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데미지. 유기정학이 또 있으면요 좀 심각한 거죠. 나는 그 쌤 말도 믿지도 않았어요. 왜? 이 정도까지 유기정학 된다는 건데 이해를 못했고 또 쌤은 또 12년 개근 상태였어요. 이때 말고 11년 개근 상태였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점 이렇게 꼬이더라고요. 꼬이고 막 그 다음 아침에 오더니 막 쌤들끼리 막 대책회의도 하고 막 난 담임쌤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자는데 상황이 점점 어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기정학으로 결정이 났다. 그랬습니다. 내가 좀 자세히 말하면 또 이러면 또 인터넷에 또 그 쌤을 또 피곤하게 할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고 자세히 못하고 내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리저리 문제에 있어서 좀 시끄러졌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지금 너무 화나는 일도 있었어요. 사실 그 사이에 나는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 그 샘 집을 씻는 뿌려서 불 지르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화났었어요. 그때 내 마음은 진짜 불 지르고 싶었어요. 그때 고등학생들은 피 끓는 나이 아닙니까? 그때 욱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버님도 알게 되고 이런 처리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쌤이 12년 개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건으로 해서 학교를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쌤이 결석 5일을 먹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와요. 고2 때. 그게 이제 엄청 시련이죠. 얼마나 울었겠어요. 화도 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받는 수모고 비참합니다라는 생각이 부터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생을 막 패고 불지르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잘못으로 내가 승화를 시켰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못났기 때문이다. 내가 못났기 때문이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2 겨울이죠. 고3 올라가기 전. 지금 딱 이러면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상경을 합니다. 무작정 상경 서울 올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야기 좀 길어지도 잘 들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자극이 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상경합니다. 그래서 어때 서울에 4년 만에 눈이 제일 많이 왔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름대로 어머니를 쫄라서 산 오래된 파카를 입고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1호선 전철을 잘못해서 강북으로 갔어요. 강북으로 가다가 내가 서울대는 꼭 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서울대 갔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온지 버스들이 막 미끌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그 서울대 전철역에 내려서 사우나를 해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아침 일찍 걸어 올라갔는데 그 긴 거리를 걸어 올라갔어요. 눈을 맞으면서 한참을 걸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꼭대기 올라갔더니 세상에 버스가 지나가는 거야. 내가 몰랐어요. 버스가 가는 줄은. 그래서 서울대 안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첫 번째 내 기억에 법대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법대가 보였고 법대 길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보였어요. 대각선으로. 그게 뛰어나오는 학생을 보고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는 지금 성적 나쁜 고3 예비생이고 저는 이미 서울대 법대생이 걸어 나오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그 새벽에 줄들이 쫙 서울대 애들이 이어져 있는데 그 줄을 따라 가봤더니 다 도서관으로 가더라고요. 그 도서관도 구경하고 나 원래 상대를 가고 싶어서 상대 앞에 앉아서 제가 한 40분을 그 추운 눈밭에서 앉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3, 40분 앉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오래 있었어요. 생각도 많이 하고
의지도 다지고 싶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는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자도 공부했어. 진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 생각에 화장실도 참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서 자습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책상을 칠판 밑에 갖다 붙였어요. 애들 옆에 안 보기 위해서. 그냥 이게 딱 붙여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계속. 머리도 빡빡 깎았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책상 아까 따로 친구도 따로 분리해서 칠판에다 붙였어. 미친 듯이 했어요. 그때 입었던 파카도 내가 다 기억합니다. 그때 파카가 약간 은갈치처럼 번쩍이는 건데 완전 번쩍이 아니고 회색 빛깔하고 해가 번쩍이는 그런 파카입니다. 왜 아니냐면 겨울방학 내도록 그것만 입고 다녔으니까. 공부할 때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3월달 3월에 올라왔죠. 3월달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에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는 여러분하고 좀 다르게 진도별 모의고사를 봐요. 3월달 4월달 이거 보고, 그래서 그 진도가 정해져 있어서 공부점하면 좀 올라갑니다. 4월달 때 올라가다가 5월 때 이제 급하락합니다. 급하락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처음에는 이거 이유는 몰랐어요. 코피도 나고 제가 링거 맞을 거로 기억납니다. 완전 맛이 갔습니다. 첫 번째가 엄청난 체력 저하. 자, 두 번째가 이때는 진도별 모의고사잖아. 고등학교 1, 2학년 진도가 이제 넓어짐에 따라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공부에 대한 감당이 안 됩니다. 왜? 무식한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전국의 고3들이요 거의 다 이런 짓을 합니다. 무식한 공부합니다.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면 반짝 잘 나오죠. 이거 하나 믿고 그래 잘 나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니까 바보같이. 이 융통성이 없는 거죠. 나도 그랬어요. 성적이 거의 다 떨어집니다.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 보십니다. 그러면 본래대로 돌아가면 어떤 마음 들까요? 그렇게 공부한 게 뭐가 됩니까? 아무 의미 없게 됐잖아. 아무 의미 없게 됐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문들 만나면요 그래요. 고3 때 그러니까 너 고1 때는 안 그랬는데 고3 때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내가 공부에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요. 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기를 잘했냐? 뭐 농구도 없습니다. 제가 고3 때가 여자 한 번 사귄 적 없어요. 진짜. 거짓말. 진짜 사귄 적 없어. 손도 한 번 안 잡았어. 여자 한 번 안 사귀었지. 그렇다고 노는 걸 제대로 논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바보 병신이죠 완전히. 여러분도 바보 병신이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부를 못하면 놀기라도 잘하든지. 차라리 여자를 사귀어 떨어지면 나 여자 사귀어 떨어졌어라고 변명할 수도 있잖아. 이거는 너무 바보 같아. 변명도 못하겠어. 여자를 사귄 것도 아니고 놓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했는데 안 놓았으니 바보지 뭐겠습니까? 나도 이래가지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합니다. 재수를요. 재수 잘 된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재수는 필수다 이 생각했어요. 왜? 다 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성적이 이제 떨어진 이후부터는 모든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노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서 공부하다가 잡담하고 집중 못하고 졸고 앉아 엎드리고 뭐 완전 그냥 맛이 가는 거죠. 이제 이 상태로 쫙 갑니다. 성적 안 좋게 놉니다. 여러분 내년에 3학년 딱 올라가십시오. 5월부터 애들 다 무너집니다. 요 시험 따당 치고나면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부터 엎드리고 했다가 말았다가 엎드렸다 잤다가 이자 치고 맞았다가 또 이래가지고 1년 보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 재수를 딱 해요. 재수했더니
중, 고 친구들이 다 모이는 거야. 이게 이 학원에 다 모이는 거야. 다 모여. 그뿐만 아니라 초, 중 때는 쌤이 공부를 잘했잖아. 나를 알아주는 친구들. 갑자기 막 기가 살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고3 때하고 너무 다르게. 그래가지고 쌤이 재수할 때 서울대반 반장도 했어요. 뭐 그 정도로 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점수를 마이너스 했습니다. 고3 때보다 더 못했다고, 까먹었다고. 그러니까 인간 완전 병신 쪼다 그냥 바보죠. 뭐 농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재수할 때 막 술 먹었냐? 술도 안 먹었어요. 담배도 안 피웠어. 담배도 안 피지, 술도 마시지, 여자도 안 사귀었지. 물론 잠깐 뭐 진숙이 좀 좋아하는 게 있지만 사귄 것도 아닙니다. 왜? 손도 안 잡았으니까. 해놓은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삼수를 결심하죠. 태도 이야기에서 나갑니다. 공부를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요번에 부산 갔을 때 응원 동영상 할 때 내가 생각하던 바위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바뀌어서 못 갔는데요. 얼마나 울은지 몰라. 눈물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너무 분하고 막 화나고 내 자신에 대한 미움. 초라함. 비참함.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친구들 보기 그렇고. 거짓말만 하는 거지. 잘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수가 안 좋으면요. 다른 걸 많이 탓하죠. 근데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나한테 문제점이 뭔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사람이 이제 인생 육지에 들어간 거예요. 나에게 가장 잘못된 게 뭐냐? 고민했더니 뭐가 없는 줄 압니까? 대답해봐. 뭐가 없어? 뭐가 없으면 공부 못할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요겁니다. 요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또 인내를 길러야지. 인내가 갑자기 길러집니까? 안 길러져요. 왜? 그걸 해봤을 거 아니야. 내가 이 고3 때, 요때 봤더니 그때 고3 때요. 상경해가지고 부산 왔잖아요. 다시 부산 왔을 때 내가 독한 마음 먹었어요. 내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고2 때까지는 아무리 공부하려고 마음 먹어도요. 전자오락이 미쳤어. 여러분 PC방 미쳤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PC방 가 사세요. 비현실 공간에서 맨날 오락하다 3주 가지고 아싸 점수 올랐어 하면 아예 뭐든 뭐합니까? 의미 없어요. 그거. 내가 전자오락에 살아있는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전자역사 시작부터 했으니까. 공부하려고 해서 딱 앉아있으면요. 분명히 연필을 쥐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오락 스틱을 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장풍 어프컷 찌그차기 날아오르차기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정말로. 아니 딱 공부하는데 가비쌤 그 스틱 잡는 폰 보세요. 이건 뭐 나하고 붙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맛이 많이 갔겠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죠. 그래서 고3 때 아까 말했죠. 고3 때는 공부에 대해서 왜 못했냐입니까? 너무너무 부담을 가진 거야. 공부에 대해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부담을 가져가지고 내가 그래 오락하는 내 자신을 학대해야 되겠어가. 내가 오락실 들어가서요 손가락을 깨물었어요. 혈수를 써야 되겠다. 가지고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 네. 이를 깨물었어요. 화장실에서. 왜? 전자오락실에서 혈수를 써야 되겠다. 마음먹은 거야. 안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걸 이빨을 뜯었는데요. 안 뜯깁니다. 그게. 왜? 아무리 세게 뜯어도 내 머릿속에서 내 자신한테 아프단 말이야가 입력돼가지고 안 뜯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참한 거. 왜? 이것조차도 못하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를 딱 깨물고요. 그냥 왼손으로 턱을 그냥 꽉 쳐버렸어요.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했더니 살점이 날아가 버렸어요. 피가 철철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혈서를 쓰고 남아가지고 막 가방에도 쓰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묶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살이 아무리 아물어도요 계속 아픈 거야 누르면. 그래서 내가 손가락 못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한 달 딱 되니까 만지니까 안 아프더라고. 그 안 아픔과 동시에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부담 가지면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 손가락 10번 깨물어야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냥 부드럽게 그 태도가 몸에 배어서 저절로 가야 되는 거고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깨우쳐가는 뭐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뭐야. 내가 공부를 조절해야지 공부가 나에게 부담을 줘 내게 끌려다니면 대부분 고3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말 믿으세요. 선생님은 현장 학생들 전국에서 제일 많은 선생님입니다. 국영수 통틀어서 현장에 가르치는 학생이 제일 많고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마감이 나는 선생님입니다. 내 말 믿어 좋습니다. 내 전국 1등입니다. 마감은요. 현장에 학생들이 오는 건요. 인터넷을 들을 수 있는데 왜 현장 올까? 그만큼 선생님 강의에 대한 선호입니다. 왜? 선생님이 현장에 뭐 특별한 거 대준 거 없습니다. 그냥 와서 듣고 싶은 거죠. 자,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현장 애들하고 상담도 하고 전화도 오픈하죠. 전화 상담하고 내가 2000년에 데뷔했거든요. 3월 달에 데뷔한 첫 대학생이 오전반이 64명이었어요. 근데 딱 4개월 뒤 5개월째 될 때 1250명 해가지고 오전반 3개 다 마감냈습니다. 기록이죠. 기록. 광고는 안 하고.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10년 이상을 마감이 없은 적이 단 한 해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 마감을 항상 250명 이상이니까 한 반에 계속 마감을 쳤습니다. 내가 전에 있던 메가스터디에서는요 유일하게 노량진, 강남, 서초, 강북, 수원 전부 마감된 사람입니다. 신촌까지 싹 다. 그렇게 싹 다 마감된 사람 없습니다. 올 마감됐어요. 그러면 내가 자랑을 잠깐 했지만 그 많은 애들을 만났죠. 현장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인터넷에서 만나고 전화도 만나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애들의 마음을 많이 알겠습니까? 또 내가 고3에 재수에 삼수까지 했으니 쌤 말을 믿어줬습니다. 왜?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한테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강사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물론 시간만 흘러간다 해서 경험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계속 많이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 쌤보다 내가 훨씬 많이 만나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이면 내 말을 좀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제 믿고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부담을 느끼면. 그래서 내가 이거 고민합니다. 인내심을 가졌더니 손가락 깨물어도 1개월이면 끝이 돼 그야. 그러면 이 인내란 것은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반드시 1등하고야 말 테다 이런 마음이 만약에 몇 달 동안 계속 유지되는 학생이 있으면요 여러분 걔는 인간덕이 글렀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독한 놈이 있으면요 우리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못됐고 너무 독해요.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마음이 본성이 착해서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인내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뭘까라고 고민했죠. 그것은 내가 말했죠. 내가 매년 이야기하는 규칙적 세발 좀 이거 말 좀 믿으세요. 하라고 해도 도저히 말 들어먹질 않아 말이야. 규칙적 생활해야 된다.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규칙적. 여러분 이근갑 선생님은 혹시 옆에서 지켜본 사람? 내가 보면 여러분 인터넷 학생도 그런데 이근갑의 맛보기 보고 해설 강의 보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데요. 이근갑의 진가는 1년 클이 따라오십시오. 그럼 알게 됩니다. 파란불난 같이 따라오세요. 그리고 평가 내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스님은 굉장히 성실해요. 그 성실 내 입으로 말하겠죠. 민망하긴 한데 여러분한테 지금 말해주겠어요.
그 성실함의 원동력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걸 또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왜? 그래야 그게 여러분한테 교육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변할 거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 진짜 거의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뭡니까? 사회적으로 정의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지? 대답해봐. 성공하고 싶죠? 더 크게 성공하고 싶습니까? 대답 못하면 이런 벌써 실패야. 쪽팔린다고? 그런 게 있어요. 독서 싫으면 대답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방 아니면 대답하세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규칙 생활하세요.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규칙 생활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맞아. 공부를 타이트하게 아주 타이트한 계획을 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점심시간 이런 딱딱 맞추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 삼수를 그당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야 지금 꿈이 많아서 웬만한 대학 가고 싶어 하지요. 나중에 가보세요. 이번에 시험 도시 1년 때 딱 치보면 뭐야 시금가 하는데 국문과 물론 솔직히 내부적 들어가면 샘 학번의 국문과는 그 당시에는 고대보다 높았어요. 국문과만 딱 그 1년만 진짜입니다. 뭐 그게 뭐 중요하자마자 어제 그 당시 그랬다고. 근데 뭐야 한대 국문과 준다는 뭐 쉽게 가고 이번 1년 지난 뒤에 한번 말해보세요. 쉽게 가는 거 힘듭니다. 한대 국문과도요 진짜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네. 두 번째도 나한테 이제 문제점을 생각했죠. 있네. 그 다음 뭐냐? 가만 들어. 집중력이 좀 부족했어요. 또 내가 이걸 말하면요. 또 고지씨가 똑같이 따라한다면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부족해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와 함께 또 함께 합시다. 함께 또 뭐가 있냐면 약간 쌤이 뭐라 말합니까? 강박관념도 있었어요. 이래가지고요. 쌤이 내가 정신병원까지 가봤어요. 이게 내가 처음 언급한 것 같은데 직접 내가 찾아갔어요. 한번 좀 얘기했구나. 한번 찾아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부에 강박관념을 받으니까 스트레스 생기니까 딱 손에 쥐면 이 반팔을 입으면 이 팔에 이게 책상에 닿잖아요. 닿으면 이 피부가 벗겨지는 느낌. 뗄 때마다 공부가 될 수가 있나? 그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면 이 러닝이나 이런 거 입으면 지금도 약간 그런 게 기운 남아있지만 딱 몸을 감싸는 옷이 아니면요 여기 있는 그 빗장뼈 있죠. 이 뼈가 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느낌. 이게 너무 강하게 만 공부가 어느 정도 공부인지 압니까? 내가 팔을 이렇게 감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건 긴팔 입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전신병 갔어요. 갔더니 전신병에서 내한테 약을 주더라고. 약을. 예. 뭐 묘한 병명을 대더니 약을 먹으라더라고요. 그 약을 두고 딱 나오는데요. 그랬어요. 내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한테 묻지 마요.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자기 거 마세요. 인터넷에 올린 거는 거의 알바입니다. 또 뭣도 모르는 애들고요. 그냥 자기하고 싸우세요. 내가 내한테 말했어요. 그런가 봐. 내 진짜 비참하다. 네가 진짜 초등학교 6학년 지금과 다르게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는 전교동수 다 나왔어요. 6학년 때 1년 동안에 9,600점 만점에 마이너스 7점 받은 임갑이가 중학교 3년 평균에 95점 받은 임갑이가 정신병까지 왔구나.
컨닝 사건부터 1년의 사건에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받고 손가락을 깨물고 별짓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내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게 공부가. 약을 딱 봤어요. 약봉지를. 이걸 보다가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진짜 정신병자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한번 내가 없애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순간 병원 정문에 좀 서 있었어요. 골목이 좀 길어서. 그러다가 약봉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때는 약을 병원에서 바로 대줬거든요. 그리고 하자. 선생님이 일부러 런닝 입고 수업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이게 되니까 공부하죠. 막 튀어나온 느낌이죠.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왜?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이런 태도.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길 수 있다. 엄청나게 쌤이 진짜 이걸 하면서 같이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좋은 적절한 기회입니다. 적절한 시기예요. 지금 이럴 때는 연습할 때 합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또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때는 학원 다닐 때 이제 전철 같은 거 탈 때 뭐 버스 좋고 전철도 좋고 이러면 집에 라디오 틀어도 좋습니다. 매일 하지 말고 하루에 딱 뭐 10분 20분씩만 그냥 다음 내리 실력은 이게 안 들릴 때까지 이제 영어 독해를 해요. 영어도 잘 해석이 안 되는 거 일부러. 왜? 누가 이기나 보자. 와, 처음에는 막 더 울리더라고. 다음 내리 실력은 뭐 이런 대로 다 들려. 참고 나갑니다. 이건요, 딱 진짜 한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 한 10일 정도 넘어가니까 들렸다 말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5일 정도 넘어간 뒤에는 쌤이 역을 지나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엄청난 집중력은요, 나에게 뭘 줄까? 이걸 줍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공부 좀 하려면 교실에 쉬면서 앱 떠들어 공부 안 되죠? 예, 그걸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신감. 나는 어떤 장소, 어떤 상태라도 책만 펴면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그래서 요걸 일단 먼저 가졌습니다. 예, 갖추고. 그 요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한 게 정신적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같이 말 그대로 이거는 학습 방법의 문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만 갖추면 안 돼요. 니은도 함께 갖춰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 바탕은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거의 70%예요. 자, 내가 이 태도 변화 안에 모든 거 다 말해버렸네. 여기 원래 2번 들어가야 되는데. 예. 갑시다. 예. 거의 아까 말대로 여기 한 70%입니다. 거의. 그리고 한 개 더, 맞다. 인내 집중력 말고 강박관념 있고요. 또 한 개 더, 세 번째가, 자리에 좀 이렇게, 이 집중력이 마찬가지, 집중력인데, 집중력인데, 플러스인데, 이거는,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에 의미를 두지 마라. 3시간 앉아 있었다. 4시간 앉아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나는 공부하다가 딱 앉았다가 잡생각이 나면 무조건 일어섰어요. 왜? 잡념은 일어서서 하겠다. 앉은 상태도 하지 않겠다. 이게 습관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사람의 습관을 계속 그렇게. 근데요, 처음에는 쪽팔릴 정도로 막 1분만 일어서고 난리죠. 그걸 계속 했다니까요. 그게 보름 넘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 보름을 못 넘겨요. 보름을. 이 아까 15일. 내가 어디 적어놨네. 네. 15일을 못 넘깁니다. 그걸 넘어가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정말 2시간을 가뿐하게 보냅니다. 그것도 집중 잘 된 상태로. 예,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은 앉아있는데 의미 두죠. 그리고 나가서 친구하고 막 떠들다가 1시간 날려먹고 들어오면, 그래도 계속 앉아있는 그놈 보면 같이 공부 안 되고, 막 책가면 사고 나고, 이런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의미 두지 말고 그냥 내가 오늘 이해했나 못했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건 여기 설명해줄게.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세요. 요거 내가 수능에 맞춰서 해줄게. 내가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실패를 하니까 중학교 때 나하고 경쟁했던, 나보다 좀 못했던 친구도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웠나 봐. 다 대학까지 나만 남기고 가니까 미안했나 봐. 그때 이제 그 이름 있어요. 이모 친구가 걔는 연대 경제학과 갔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한테 오더니 그런가 봐. 니한테 자존심 상할까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도움이 될 끼면서 내가 했던 방법을 한번 알려주고 싶다. 내가 뭐냐 물으니까 미안해요. 미안해요. 분필가루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분필을 많이 쓰면 쌤이 많이 킁킁거려요. 자, 어떤 학생이 분필가루 알레르기 있으면 이렇게 칠판을 바꾸면 어떠한데요? 바꾸면 학원 강사의 맛이 안 나죠. 쉽게 말하면 장인정신이에요. 장인정신. 분필 날리면서 치고 해야 그게 강의 아닙니까? 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자고. 그런 의미로서 코가 안 좋아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학습 방법이면요. 그 친구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거 고3한테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3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날 배운 그날 복습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렇게 계속 어떻게 외웁니까 하는데요. 특히 이거 있죠. 그 친구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영수. 요거는 어차피 따라하고 암기 과목 있죠. 암기 과목이 말하기 좀 민망하다. 요즘 암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탐구 영역이죠. 이런 것은 이 둘 다 그날 배우지만 이 특히 탐구 영역은 그날만 기억할 정도. 그날만 기억할 정도.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둘의 공통점. 그날 배운 건 그날 완전히 이해한다.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촬영하시는 분 맞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이걸 안 한다니까. 내가 촬영하신 분들 왜 그러냐면 촬영하신 공부 잘했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훨씬 잘했어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그 어떤 애들한테 물어봐. 이거 아니라면요, 걔 뺨 맞아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요겁니다, 포인트가. 그날 배운 그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그날 이해하려면요, 뭐가 선행되냐면 수업에 집중을 해야 돼요. 딱 듣다가 이해되면 넘어가고 이해 안 되는 거 딱 체크해서 딱 복습해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은 있죠, 공부 못한 애들 알아서 잘 적으세요. 조금 안 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끝.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끝. 그 정도. 이렇게 읽어보고 돌려서 읽어보고 바꿔서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비슷한 문제지 참고해서 풀어보고 정석 또 꺼내가 보고 이래보고 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요 친구랑 쌤한테 갑니다. 쌤 요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쌤이 좀 설명하지. 이해되죠? 그럼 딱 끊습니다. 쌤 됐습니다. 끊습니다. 그 이해를. 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몰랐네. 그러면 그걸 자 남에게 들어서 이해했죠. 그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공부 잘하던 남에서 들어 이해한 건 또 체크해서 그 다음날 또 봅니다. 왜? 지가 이해를 완전히 하고 싶어서. 이거 다릅니다. 이게 인생의 거의 뭐 결정타입니다. 수업 집중이 안 되는 그렇게 안 되는 생각 앞에 봐. 태도를 잡아야지. 인내심하고 집중력을.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 성적이 너무너무 나쁘다. 이래든 예습이 간단하게 되면 좋아요. 예습이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한 예습. 수업 이해. 안 되는 거 완전히 이해.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영수는 수시로 볼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합니다. 탐구는 그날만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 다음 보면 다 기억납니다. 사람은 한 번 이해하면요, 세월이 흐르는데 다시 보면 이해됩니다. 까마득하게 10년, 20년이 아니라는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믿으세요. 기억을 정확히는 못해도 이해를 한 번 한 것은 다음 보면 또 이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네. 고3은요, 학교 수업과 인강이나 학원 수업 들어야 되겠죠? 물론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초특급 1등급 이 학생들은 이런 말 합니다. 야, 인강 소용없어. 막 국어를 인강 보냐 그럽니다. 그럼 걔 보고 너 꺼져 그러세요. 왜? 걔는 초특급이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은요, 혼자가 안 됩니다. 배워야 되죠. 학습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강 듣지 말아죠. 예, 이런 말은 듣지 말 필요. 그냥 그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 강의는 1등급 말고 들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쌤들은요, 10중 8구 수강생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 인강 잘 안 듣습니다. 또 언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후천적으로 이렇게 쌤한테 배워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아주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잘하는 학생은 굳이 수업을 이렇게 자기 잘 나오고 있으면 그냥 인강급제 안 듣고 그냥 쭉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근데 아까 진짜 학교 수업 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완전 이해. 그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러죠? 안 들어도 이해하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내신을 잡습니다. 내신도 잡아야 되거든. 인강을 통해서 수능을 잡아야 됩니다. 학교 강의는 수능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학교쌤은 내가 안 맞대서 갈아치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학교쌤 강의가 이상한 게 아니라 수능에 조금 안 맞아주는 거지 그 쌤 자체가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쌤 볼 땐 자, 수능하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목에 대한 완전 이해죠. 다시 말해, 오늘 이만큼 했다가 아니다. 오늘은 이 정도 이해했다. 오늘은 이해했다. 알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학생들 이것을 말한 대로 정확도를 높여야 돼. 하지만 적절한 양측이 필요하다. 당연하지. 정확도가 높아서 이미 된 애들은 그 다음부터 많이 할수록 올라가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해를. 학생들이 이제 저 고3이 처음 들어오면요, 먼저 이제 이거 배웁니다.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4월달 정도 되면 내신 볼 거 아닙니까? 4월에 지금 갑자기 내신 봐야 되면 수능을 손을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강 듣는 그 수업 자체만 가지고 이해하면 됩니다. 나오면 되고요. 이때 돼서 그럼 또 한 5, 6일 안 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수능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수능의 포인트를 두다가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신 시험이 다가오면 점점 수능량을 약간 줄이고 최소한 수업 인강 수업 듣는 거로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내신 비중을 좀 늘려나가고 또 끝나자마자 다시 수능을 돌리고 이렇게 이러면 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3 때는 여러 가지 공부에 제약이 많아요. 내신도 잡아야 되지. 막 날라가는 시간 나오면 빈 시간 많지. 그래서 쌤은요, 고등학교 쌤 학생들 추천할 때 아침 내 이런 거 다 말해줘야 되나? 이거 스스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항상
언어를 좀 해주세요.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쌤은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있죠. 점심 전에 10분 동안에 그날 배운 것에 대한 어떤 복습했습니다. 복습은 이해를 말합니다. 배우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되면 넘어가고 안 되는 분만 좀 고민하는 거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점심 주로 영어를 했어요. 밤과 뒤에 외국어니까. 특히 영어도 그냥 할 수도 있고요. 점심시간만 되면 항상 공부하는 영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역시 뭡니까? 배운 어떤 영어에 대한 어떤 이해, 그날 배운 것에 대한 이해 됩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그날 배운 수업에 대해서 그날 막 한 번 더 정리하는 이런 조금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녁쯤 되면 이제 야자잖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오면, 자 이때는 역시 배운 것에 대한 이해 플러스 뭐 인강을 하든 또는 뭡니까? 추가로 내가 공부를 좀 더 심화있게 하든, 인강 말고 또 자기가 또 더 공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이거 좋아서 또 하나가 매일 국영 써야 됩니까? 아니 영어 수학을 매일 하고 뭐 국어는 이틀에 하고 이래도 됩니다. 왜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항상요.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하려 말고 적은 양이라도 이해 중심으로 꾸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규칙적으로 돌린 거죠. 그리고 주말쯤 가서는 뭡니까? 그 주에 가장 이해 안 된 거 한 번 더 본다든지, 아니면 좀 더 뭡니까? 심화를 시켜서 더 푼다든지, 아니면 인강을 뭡니까? 밀린 것을 다시 들으면서 정리한다든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은 이걸 꾸준하게 여러분이 10개월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나와요. 또 이거 하나 더. 고3 딱 들어가면요, 모의고사 딱 보면, 고3 모의고사 보면 3월하고 4월 교육청 시험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3월 점수가 마지막까지 간다.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뻥이면 뻥. 고등학교 3학년은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이런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3월) (4월) (5월) 난다며. 점수가 만약에 꾸준하게 공부한다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읽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고3만 읽고 올라갑니다. 단 수능식 방법을 배우고 규칙적인 이렇게 태도를 딱 취할 때, 방법을 제대로 갖췄을 때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외우면 안 올라가요. 문제지만 들이다 풀고 계속 풀면요, 4월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재수생들은요, 3월 딱 시험 볼 때 이미 딱 올라갑니다. 좀 더 올라갑니다. 그 3월 달에는 재수생과 고3의 격차가 클 수 있어요. 물론 재수생은 시험을 안 보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처음에 딱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약간 정체를 해요. 이렇게. 이 정체하는 시기에서 재수생들이 상당히 많이 좌절합니다. 그럼 언제 오냐면요, 보통 6월에서 7월, 8월, 6, 7, 8 요때입니다. 6, 7, 8은 가장 공부를 안 하고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밀고 나갈 때 쭉쭉쭉 벌어집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마 꾸준하게 한 사람은 아마 많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고3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어렵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감아 6, 7, 8월 때 공부 안 합니다. 내가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안 합니다. 9월달은요 전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따라잡기 힘들어요. 다른 놈이 안 뛸 때 더 빨리 뛸 필요도 없어. 원래 페이스만 유지하면 돼요. 올라갑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재수행은 어떻게 되냐? 재수는요, 사실 좀 칼이 좀 우정가. 재수는 내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수할 때는 겨울방학 때 널널하게 어떤 고3도 마찬가지지만 개념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지금 아마 12월 이럴 때는요. 개념 중심 플러스 약한 부분 완전 정복 입니다. 수학이든 뭐든 약한 걸 정복입니다. 특히 뭐 미적분 이런 것도 함께 하면 좋습니다. 미리. 왜? 어차피 강의 들으면 선생님들이 1월 이후에 훑어주거든. 그러니까 미리 치야 되는 거야. 미리 보면 돼요. 여러분 전혀 미적분 모르면 그냥 정석 같은 거 하나 놓고요. 수학도 천천히 혼자 풀어보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뒤에 그 다음 수업 들으면 더 잘 잡힙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 약한 사람은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죠. 답이 외워지도 답이 중요하니까 풀이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완전 내 거로 숙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 중심의 수학은 미적에다가 약한 부분을 완전히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은요. 만약에 인터넷만 든다 합시다. 학원 안 다니고. 들으면 인강이 이꼴 학원이라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시간표를 짜라 이 말입니다. 재수는 아침에 여러분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짜서 인강을 들어야겠죠. 노란진 강의는 특히 매일매일 업로드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뭐 내가 언어를 들었다. 수리 들었다. 외국어 들었다. 수리 한 개 더 들었다. 원투. 왜? 초반에 사탐 잡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언어가 좀 더 약하다. 그럼 좀 더 저녁에 되고 이렇게 먼저 하는 거죠. 이걸 쭉 들으면 안 돼. 왜? 한꺼번에 다 하면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내일도 오전 수업처럼 요만큼 오전 수업을 듣는 거야 이렇게. 1시간씩. 듣고 그 다음 시간에 바로 뭡니까? 뭐 복습으로 이해를 해야죠. 내 생각에는 이거 아마 12시 1시 끝나면요. 이것도 공부하면 낮에 오후 한 5시 되면 다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 좀 더 듣고 싶다. 그럼 나중에 뭐 저녁에 또 더 듣고 또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같이 아침에 움직이는 1교시부터 4교시를 철저하게 지키란 말이에요. 재수할 때. 이렇게 지켜야 인터넷으로 재수가 가능합니다.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지만 인내심이 진짜 부족하고요. 인터넷 PC 이런 게 약간 중독성이 나서는 기수관 가세요. 그 가서 문명과 단절에 살아야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건 컨트롤할 수 있다면 기수관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뭡니까? 노량진이나 강남에 가서 강의 들으면 됩니다. 재수학원에. 가능하면 단과를 듣든 종합을 듣든 단과 수업도 가능하면 오전을 가득 채우면 좋습니다. 만약에 못 채우면 이 시간은 PMP를 듣든지 뭐 1교시 언어 듣고 3교시 외국어를 들었는데 2교시는 현장에서 안 된다. 그럼 2교시는 뭡니까? PMP로 듣는지. 나름대로 말하면 규칙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즉 재수를 하는 시기에도 학교 수업하듯이 시간표를 짜서 가라는 겁니다. 단과나 인강학생들은요. 종합반은 어차피 짜줍니다. 단과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다음에 기억나면 재수 시작할 시점 되면 또 재수생만을 위한 내가 또 공부에 대한 그 커리를 내가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한 게 이 재수는요.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 바로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재수는 또 고3과 또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 고3 재수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삼수하면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규칙적 생활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약간의 아침에 운동도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밥을 꼭꼭 챙깁니다. 체력을 위해서는. 식사도 상당히 일정해야 됩니다. 규칙적 생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멀리 보고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간적인 움직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뭡니까? 아같이 규칙적 생활, 체력, 식사.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대학 간 친구하고는 단절해야 됩니다. 얘들이 망칩니다. 공부하고 있다가 나중에 3월에 연락 안 와요. 바쁘니까. 중간고사 딱 끝나면요. 축제기간 뜨거든요. 그때 전화 딱 옵니다. 친구들. 그러면 친구들 어울려서 스트레스 풀죠. 여러분 재수는 절대로 대학생이 아닙니다. 반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재수생입니다. 절대로 노량진 바다에 재수생의 삶에서 벗어나면 안 돼.
절대 만나면 안 돼. 진짜 친구 온다면요, 하고는 오라세요. 내 친구 화방이는 내가 삼수하는 꼴 보더니 내 앞에서 울더라고. 아, 진짜 짠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너무 고맙기도 했는데 화도 많이 났었어요. 아, 진짜 안 그래도 비참해 죽겠는데 와서 울고 하니까 패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그 친구는 재수해가지고 그냥 서강대 경영 갔어요. 유주라는 친구인데 걔는 서울대 경영 갔습니다. 경영 간다고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유주는 지금 전화 왔었어요. 얼마 전에 그 LG에 있는데 그 친구는 아주 샤프하고 똑똑한 친구인데 수업 중에 한번 얘기할 건데, 걔도 뭔냐면 걔도 항상 그래요. 걔 내가 두 개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그런가 봐. 걔 혀가 약간 입이 약간 짧아요. 그런가 봐. 수업을 잘 들어라. 내가 성적 떨어진 거 보고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두 번째, 내가 그 친구한테 질문하니까요. 그 친구 그랬어요. 그런가 봐. 이건 내가 다 못해주겠다. 기분 내가 팍 상하더라고요. 네가 자존심 상할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쉬운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그런가 비니는 조금만 모르면 물어본다. 그럼 니께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 안 하시면 자기께 안 됩니다. 자, 비록 미흡 하나마 여러분 좀 오늘 많이 배웠습니까? 사실 투가 없고 요 하나가 지금 재밌다. 다 나눠버렸는데 결론은 성공한 사람은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 들으면 아마 확 막 쏟아올 거야. 그래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야지 하기 전에 자기의 문제점을 완전히 까발리세요. 고민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하고 울기도 하고 내 뺨을 때리기도 하고 자꾸 뭡니까 문제점을 발견해서 자기가 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기르세요. 먼저 그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 해나갑니다. 해나가면서 뭡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영역 그 자체에 대한 학습법은 쌤이 다음 시간에 또 언어 영역 자체에 대한 학습법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전반적인 공부법입니다. 고3과 재수에 대한. 하지만 언어 영역에 대한 학습법은요 또 다음에 따로 내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도움이 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언어 영역은 오늘 요거 끝난 뒤에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한번 정리해서 잘 보시고, 시간이 좀 긴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언어 영역 학습까지 다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알겠죠? 예, 됐습니다. 자, 이따가 언어 영역 학습할 때 그때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이따 봅시다.